안녕하세요. 정확힌 맥가이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제가 이제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동안에 일도 좀 있었고 또 크게 이슈 될 만한 제가 이제 무슨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음향을 집어넣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고, 원래는 이제 다 어떤 분에 의해서 이제 지금 살짝 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사전에 뭘 준비를 하는 중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부품을 정리하는 중에 제가 이제 타이밍 릴레이를 이제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제 회로를 짜다 보니까 이제 타이밍 릴레이를 사용해야 되는 시퀀스 제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타이밍 릴레이를 꼭 써야 될 것 같아서 타이밍 릴레이를 정리하다가 신박한, 제가 이제 원래는 가지고 있었던 건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타이머를 하나, 타이밍 릴레이를 하나 들고 왔어요. 2개 정도 있어요. 같은 타이밍 릴레이가 2개 정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타이밍 릴레이는 말 그대로 타임이 설정되는 릴레이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작은 타이머라고 해서 미니 타이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24V 짜리도 있고 220 짜리도 있고 8핀 짜리 14핀 짜리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 그 옴런에서 나온 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옴런 것 중에 H3YN이라는 요걸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 관련된 영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그 외국 분들이 많이 올렸고 국내 분들은 별로 올리신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아주 신박한 기능이 있어서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은 24V 짜리예요. 24V 짜리고 14핀 짜리이며 14핀 짜리이며, 여기 보시면 모드가 있어요.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딥 스위치가 4개가 있습니다. 모드에 관련된 것은 2개가 있고, 타임 레인지라 그래서 이제 타임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딥 스위치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딥 스위치를 보시면은 타임에 설정되는 딥 스위치가 위쪽에 있는데 10분까지 이제 1초부터 10분까지 요거야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기 딥 스위치의 위치에 따라서 1초부터 10분까지 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딜레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14핀짜리 소켓에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 상태로 사용하기는 어렵잖아요. 이 상태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1번부터 14핀까지 있으며 4조의 그 C 접점, A 접점, B 접점이 있고 2개의 전원, 즉 코일에 관련된 단자가 2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이머에 들어가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은 여기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쓸 수 있는 거고, 여기 보니까 원래가 이제 정식 모델은 H3YN-4라고 되어 있네요. 4라고 되어 있으면 딥 스위치가 4개가 있고, 기능을 보시면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렇게 그릴게요. 회로를 한번 그려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타이머, 미니 타이머라고 할 수 있으니까 타이머에 대한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전원이 파워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파워가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셀렉터 스위치를 쓰고 타이밍 릴레이를, 그죠? 타이밍 릴레이지만 타이머라고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원래 B 접점으로 램프를 킬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고, 요건 PB라 그럴게요. PB. 또 하나는 요런 기능 똑같은 T1, 여기서 A 접점으로 써서 이렇게 램프를 킬 수 있는, 보편적으로 볼 때 요 2개의 기능, 2개의 타이머에 보면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그 타이밍 딜레이는 특이하게 여기 보시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 타이밍 딜레이에서 없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플리커 타이머라고 써요. 플리커 타이머는 그거죠. 온과 오프가 A 접점과 B 접점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기능인데, 그것도 이제 첫 번째 A 접점으로 나올 것이냐 B 접점으로 나올 것이냐 요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가장 좋은 기능이 하나 있어요. 가장 좋은 기능이 이거 이제 특별하게 제가 이제 사실은 이것만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보통 전기를 넣자마자 순시 접점으로 동작되는 타이머들은 좀 있는데, 얘는 한시 접점으로 A 접점이 바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아주 신박한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한번 회로를 꾸민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회로를 그리면서 뭐 이렇게만 꼭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원래 제가 이제 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쓸 필요는 없고, 타임에 그 전원이 들어가면서 여기다 연결해서 이렇게까지 쓰지 말고, 타임에 전기가 들어갈 때 써야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B 접점으로 T1을 쓸 수도 있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 A 접점을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좋죠. 그래야 이제 PB라는 그 셀렉터 스위치를 동작시켰을 때만 동작할 수 있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정상적인 것 같긴 합니다. 일반적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전원을 한번 연결하자면 이 소켓을 쓸 거고, 이제 잠깐 내려놓을게요. 이거는 타이머는 2개 정도 넣고, 지금 이렇게 파워를 하나 연결합니다. 파워를 제가 요즘 영상을 많이 이 그 전기 쪽에 영상을 찍지 않아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저는 이제 그 모든 그 전기적인 회로, 일반적인 시퀀스 회로에서는 PNP형을 써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미리 연결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단자에 마이너스를 연결합니다. 마이너스 연결을 하고, 셀렉터 스위치를 써야 되니까, 전기적인 신호를 계속 줘야 되니까 이걸 쓸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플러스를 가지고 동작을 시켜야 되고, 램프 동작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하나의 그 타이머 가지고 내부 릴레이를 쓰게 되면, 이런 걸 쓰게 되면 이제 회로로, 지금 보시면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AT8N이라는 오토넥스에서 나온 아날로그 타이머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내부적인 그 릴레이를 가지고 자기 유지를 시키려고 하면 조금 좀 단순하지만 그 릴레이의 접점을 쓰기가 어려워요. 접점이 두 조밖에 없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이런 타이밍 릴레이 같은 경우는 네 조의 접점이 있으니까 사용하기가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좀 마이너스, 램프의 마이너스는 13번에 같이 연결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타이머의 동작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특별한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플러스로 연결해. 자, 관계는 없지만 램프가, 요즘 램프는 뭐 AC, DC 뭐 이거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AC, DC, 그러니까 구분, AC와 DC 다 전용이 아닌 겸용이 되는 거죠. 겸용이 되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걸 이용해서 A 접점, B 접점 또는
플리커까지 한번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하다가 찾으려고 그러면 잘 안 보여서 제가 자, 일단 뭐 딥스위치에 따라 틀리지만 요거를 한번 지금 실행을 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C 접점해 놓고 B A 접점해 놓고 이건 C 접점해 놓고 해서 동작을 시키고 릴레이 그 소켓을 한번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이제 우리나라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거고 이제 일제하고는 또 틀립니다. 번호의 순서가 좀 틀려요. 그래서 이걸 정면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 14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 3, 4, 1, 2, 3, 4라는 이게 B 접점이고 5, 6, 7, 8이 A 접점이고 9, 10, 11, 12가 C 접점, 13번이 마이너스, 14번이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류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교류로 사용할 때는 13번과 14번이 관계가 없죠. 교류는 극성이 없으니까. 근데 직류로 사용할 때는 13번과 14번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맞춰도 동작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릴레이에 따라서 동작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램프를 저는 이제 일단 A 접점에다 연결할게요. A 접점. A 접점이니까 8번에다 연결합니다. 8번에 연결을 해놨고 C 접점에다가 12번에다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전원을 넣고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은 지금 자 1분으로 시간은 1분으로 설정을 했고 모드는 두 개니까 B 접점으로 쓰는 모드를 썼어요. 그러니까 즉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지금 전원이 켜져 있네. 자,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B 접점으로 붙어 있다가 그죠? 제 B 접점이 아니네. 이거 보면 딥 스위치가 위치가 이거 지금 좀 틀리게 해놔서 이건 똑같이 해놨네 지금. 설정된 시간 이후에 A 접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설정된 시간 이후에 A 접점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즉 지금 A 접점에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돌려도 불은 들어오지 않아요 램프에. 그러니까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램프가 불이 켜지게 되는 거죠. 즉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회로를 그려놓은 거예요. 오른쪽에 그려놓고 계속 있는 거죠. 이렇게 전원을 끄기 전까지 그죠? 이렇게 설정된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온 딜레이 타이머가 되는 거겠죠. 온 딜레이 타이머 그죠? 온 딜레이 타이머로 쓸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오프 딜레이 타이머는 특수한 타이머이기 때문에 그거를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온 딜레이와 오프 꺼주는 걸 딜레이 한다는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아까 그렸듯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락이 걸리는 스위치를 쓰고 요거 가지고 타이밍 릴레이를 동작시키고 여기서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램프 이거는 이제 B 접점이에요. B 접점이고 이것도 T1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전원을 넣자마자 불이 그러니까 램프가 켜지고 그 다음에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이제 의미를 두자 그러면 그냥 꺼주는 걸 딜레이 한다. 그래서 오프 딜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번 하게 되면 기본적인 스위치 여기 그 타이머 회로에서 전원을 끄고 이 A 접점에 있던 걸 B 접점 4번으로 옮기는 거예요. 4번으로 옮기고 4번을 옮긴 다음에
전원을 켜게 되면, 자, 전원을 켜다면 바로 들어왔다가 설정된 시간 이후에 꺼지는 거죠. 이렇게. 아까하고는 반대. 아까하고는 반대의 기능이에요. 또 하나를 또 말씀드리면, 이제 플리커 타이머를 할 거예요. 플리커는 뭐냐면은 설정된 시간 동안 계속 온과 오프를 반복하는 거죠. 온과 오프를 반복하는 기능인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전원을 넣자마자 바로 켜졌다가 꺼지는 걸 하느냐, 아니면 꺼져 있다가 켜지는 걸 하느냐, 그런 반복적인 게 있는데, 처음에는 그것도 이제 접점에 따라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접점을 하나 놓고 다른 걸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잘못 눌러서 지금 꺼졌었는데, 동영상이 꺼졌었는데, 제가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면 첫 번째 켜졌어요. 좀 시간을 짧게 줄까? 꺼졌다가 켜졌다가 이거 반복을 합니다. 플리커 타이머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작은 타이밍 딜레이에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처음에 전원을 껐다가 키면 바로 들어왔다가 꺼졌다가, 그러니까 전원을 키면 바로 들어오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꺼져 있다가 들어오게 할 것이냐는 제가 선택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접점을 바꿀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면 이번에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왔다가 들어오고, 살짝 불이 깜빡거리긴 했네요. 이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리커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도 한 큰 장점인데, 좋은 기능에 이제 마지막 기능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그 내부 릴레이를 이용해서 자기 유지를 시키려고 그러면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이런 아날로그 타이머를 써야 돼요. 아날로그 타이머나 디지털 타이머를 써야 되고, 두 조에, 그러니까 즉 순시 접점과 한시 접점이 돼야 되는데, 이 타이머 속에 있는 기능을 하나 써서, 보통 보편적인 것, 일반적인 것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푸시 버튼 하나 누릅니다. 이렇게 푸시 버튼, 온, 오프도 하나 달아야 돼요. 오프, 그죠? 오프. 그래서 이렇게 T1이라는 아날로그 타이머를 동작시키고, 그 속에 있는 순시 접점 T1이라 이렇게 T1, 요거는 1이라고 치고, 그 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는 한시 접점을 써서 T1에 2번 한시 접점을 써서 요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렇게 끌어다가, 아니면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에 램프를 하나 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설정된 시간 동안 동작되고 꺼지는 내부 딜레이를 이용한 자기유지 회로가 돼요. 좀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이제 AC냐 DC냐에 따라서 뭐 아날로그 타이머도 DC가 있긴 하니까 뭐 관계는 없지만, 어찌됐든 요런 회로를 이용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두 조의 릴레이의 접종을 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 아주 신박한 이 타이밍 릴레이는 아까 살짝 언급한 그 전원이 들어가자마자 한시적인 A 접점이 돼요. 한시적으로 A 접점이 되다 보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건 뭐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켜주는 걸 하나 만들어요. 그죠? PB 온, 오프의 기능의 스위치를 또 여기에 만듭니다. 오프. 그래서 타이밍 릴레이를 동작을 시키는 거야. 타이밍 릴레이를 동작시키고, 거기에 이 타이머의 A 접점만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자기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유지가 이렇게 쉽게 되고, 여기에 이렇게 굳이 달지 않아도, 램프나 이런 걸 굳이 달지 않아도, 여기에 A 접점을 써서 이렇게 T1에 A 접점 1번, 두 번째 걸 써서 이렇게 완벽하게
완벽하게 램프를 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기능이죠. 아주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은 뭐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이 기능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쓸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아주 신박한다는 생각에 뭐 이렇게 작은 것에 출력을 내보내거나 출력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것을 사용하면 뭐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타이머에 아까 썼던 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 플리커 타이머는 쓰지 않고 이걸 이렇게, 이건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기능만 하나 쓰게 되면 가능하네요. 출력이 좀 먼저 나와야 돼요. 출력이 먼저 나오는 A 접점으로 써야 되다 보니 A 접점으로 옮겨서, 이게 이제 A 접점이고 그 옆에 있는 걸 쓸 거예요. 왜냐면은 같은 회로에 쓰기에는, 같은 접점에 쓰기에는 하나는 자기 유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버튼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녀석을 가지고 한쪽 가지고는 자기 유지를 시킬게요. 누른 버튼 스위치도 바꾸고, 이 녀석으로 켜고 반대 걸로 끌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아주 단순하게 이걸로 눌러서 키려고 그러면 이게 어디 들어갔을까? 이건 안 되네. 요게 지금 끄고 키려고 했더니 이거는 A 접점만 있네요. 그래서 이걸로 B 접점으로 잡고 이걸로 켜는 걸 써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실험을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B기가 일면 통전 테스터기 삑삑이 가지고 이 녀석이 A 접점짜리인지, A 접점이 맞네요. 누를 때 되니까, 자, A 접점으로 쓰고 A 접점으로 써서 B 접점으로 연결한 다음에 보여드려야겠네. 자, 연결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요 세 개의 부품으로 온, 오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자기 유지가 되는 거죠. 굳이 이거 하나로도 자기 유지가 되긴 돼요. 내부 릴레이를 이용해서 자기 유지가 되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접점이 없는 거죠. 나머지 접점이 없는 건데 얘는 하나의 접점으로 자기 유지를 했고 또 하나의 옆에 있는 접점으로 램프를 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눌러보면 램프 지금 24V라 위험하지 않으니까 맨손으로 합니다. 켰습니다. 자, 자기 유지가 돼서 바로 동작을 하죠. 아직도 두 조의 접점이 남아 있어요. 이걸 가지고 다른 거 쓸 수도 있어요. 다른 거를 뭐 해볼까? 해볼 수 있는 게 살짝 없다라는 생각이 아쉽긴 하지만 두 조의 접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온 오프도 바로 되죠. 온 오프, 타임 좀 길게 두자면 온 오프, 사용 중에 끌 수도 있고 사용하면서 접점이 남아 있으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로를 10분까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유지를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신박한 기능이 있는 그 H3YN-4라는 타이밍 딜레이를 오늘은 좀 소개를 해드렸고, 저도 이걸 가지고 뭔가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이번에 찾았다는 것이 좀 상당히 기쁩니다. 자, 지금까지 옴런에서 나온 H3YN-4라는 오토닉스나 아니면 다른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중고로 아주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 사용하는데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이밍 딜레이를 잠깐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긴 맥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